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짧은 시황과 그 다음에 오늘은 수소차 관련한 쪽이 어떤 그 강한 좀 뉴스가 나와서 좀 상승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한 쪽은 하락으로 꽤 많은 하락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우려가 뭔지,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보면, 오늘 시황은 레버리지로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뭐 사실 지금까지는 볼린저 밴드 기본 값을 좀 깔아봤는데요. 볼린저 밴드 기본 상단을 한 3일 연속 태그하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보면 사실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잘 않는데요. 보통 많이 보는 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혹은 40일 이동평균선과 180일 이동평균선을 좀 보긴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지수를 볼 때는 오히려 일목균형표와 그리고 분산, 그날 뭐 요렇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본 볼린저 밴드 수치를 잘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한번 봐보면 과거의 볼린저 밴드로 일단 지수를 한번 좀 보면 뭐 이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을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수는 어느 정도의 개별 종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심한 변동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무난하게 타고 가는 느낌도 많습니다. 근데 간혹 아주 횡보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뭐 한 7할, 8할 정도는 그 볼린저 밴드 기본적인 그 매매 방법으로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볼린저 밴드로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보면, 볼린저 밴드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나중에 막 예를 들어서 상승한다라는 가정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 20일 정도를 깨지 않고 이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안에 분산들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는 한도 안에서, 분산이 쌓이지 않는데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이렇게 가는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분산이 많아지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자꾸 이탈하는 것들이 발생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도 이렇게 태그하는 이런 일들이 좀 나오면, 그때는 좀 위험한 구간으로 좀 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초입 구간이고 아직 전혀 알기 어려운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단 태그를 지금 3일 연속 태그한 것은 그렇게 약한 시장의 모습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수가 지금 최근에 한 이만큼 정도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전혀 지수의 상승의 힘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뭐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장은 수급과 좀 다른 모습으로 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든 오늘 하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보조 지표들을 이렇게 좀 많이 보는데요. 이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조 지표를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일부러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정말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일수록 오히려 차트를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조지표, 이렇게 보조지표를 많이 깔고 본다는 것은 보조지표 그 하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여러 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하나 정도만 깔고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위주로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보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한 번씩 어떤 보조지표들을 좀 많이 깔아놓고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번 좀 많이 깔아놓고 본 거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상당히 약했고 한번 하락률이 큰 것부터 저희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큰 것부터 좀 보면 일단 오늘 상승한 쪽에 수소차 관련한 것들을 보면 SPO셀이 23%가 올랐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주가 상승으로 보면. 근데 다만 SPO셀은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쵸. 다른 수소차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뺀 나머지 수소차는 사실 완전 수급에 의한 이런 좀 모습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급에 의한 모습들이 훨씬 많아서 일부러 굳이 이름을 언급하진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전기차들을 좀 보면 오늘 정말 많이 빠졌던 건 에코프로가 7%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7% 넘는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5%가 넘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그리고 뭐 에코프로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코스모 신소재가 어떨까 봐야겠네요. 코스모 신소재도 6.48% 정도가 빠졌는데요. 아이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것에 대한 좀 시장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하락률이 높았던 에코프로를 LNF를 좀 먼저 이렇게 보면 좀 길게 해서 볼게요. 일단은 그 뭐라고 할까요? 코발트를 많이 쓰는 LCO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일 경우에 제가 하나 표를 보여드려 볼게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LCO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를 납품하는 그 가격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코발트 가격과 연동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발트 가격. 코발트의 가격이 일단 3월경의 고점을 찍고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보였거든요. 근데 코발트 가격의 이 폭락은 사실 이렇게 코발트를 많이 쓰는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LNF나 코스모 신소재일 경우에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발트 가격의 추세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 코발트 가격 추이는 진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 코발트 가격의 하락분을 충분히 보고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요 1월 달, 1월 달에 그 코발트 광산 업체들의 재고 조정 시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등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주가가 좀 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양극재 쪽 중에 종목 하나를 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코발트 가격 추이를 뭐라고 할까요? 더 계속 더 하락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코발트 가격은. 다만 코발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락하고 반등하기 위해서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 언저리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언저리가 나올 때는 주가에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류의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 업체들 있죠.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 양극재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보면 내재화를 해서 마진율을 높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가장 첫 번째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 양극재를 내재화시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 요거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엔 쇼티지였던 것이거든요. 뭐냐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지 소재를 전부 다 외주화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공급 쇼티지가 있었습니다. 공급 쇼티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LG화학에서 생산이 차질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재화를 시키는 것을 첫 번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근데 이 내재화를 지금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 내재화를 외주 준 것 중에 한 35%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시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 양극재를 만드는 쪽은 완전히 끝난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근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LNF라든지 이런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한 기술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사원들, 연구원들,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원인데요. 연구원들 역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네 회사의 기술력을 알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런 부분들 빼고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워낙 이쪽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커졌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쇼티지가 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현재까지는 거의 양으로 커졌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가격이라기보다는 계속 이 물량이 계속 폭발적으로 커진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아직은 가격을 어떻게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LNF나 이쪽의 영업이익률이 10% 아래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해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워낙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소차와 조금 이야기가 섞이긴 하는데, 수소차는 뭐 미래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시장의 처음에 초입 단계에서 보면 매출이 일단 커집니다. 그 순이익과 어떤 영업 현금 흐름이 돌아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매출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시장의 대장주가 정해지고, 그 대장주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돼서 마진까지 좋아지는, 그리고 영업 그 해자까지 높아지는 이러한 순으로 가는데요. 지금은 매출이 증가하는 이 초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재화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이쪽이 위험한 구간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재화를 하는 이유가 순전히 시장을 뺏고 마진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 공급 쪽의 쇼티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19년도는 조금 과거에 뭐라고 할까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 성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매출이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에 변동은 있다라고 봐요. 변동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변동을 주가로서 어떤 가격권에서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요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신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 어떤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출의 한 60% 이상 성장을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 코발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던 18년도 3월 구간을 한번 기억해 두신 다음에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차트로 한번 보면, 차트를 보면 3월 정도니까 LNF가 3월 정도에 한번 그려볼게요. 3월 정도, 요 언저리 구간에 요 가격, 요 구간,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요 위치가 코발트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언저리 가격이 저는 그 밴드 그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밴드 구간이라고, 상하단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 윗구간은 그 거품 구간, 그러니까 과매수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봐야 될 것이 에코프로도 봐야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이 고점 구간, 요 언저리 가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 언저리를 저는 가격의 어떤 그 밴드 구간이라고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고점을, 코발트 가격의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코발트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는 이 모습이고, 그 코발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고점의 이 가격을 못 넘었다라는 것에서 차트와 좀 이렇게 소설을 써보면 이 정도의 가격 구간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소재도 한번 봐볼까요?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 근데 요거는 조금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수급이
막 꼬이면서 급등이 오히려 꽤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까지도 저는 좀 요 언저리를 좀 받고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깨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가격의 그 박스권 상단 정도의 중요한 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다 보면 그래서 그때 그 코발트 가격 고점 가격대의 그 위치에서 지금 좀 횡보하는 정도의 가격 구간을 좀 보이거든요. 횡보하는 모습. 요 언저리라고 해야겠죠. 근데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로 볼게요. 코발트 가격, 그러니까 이쪽 그 양극재 쪽의 대장이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 LNF,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요런 애들이니까요. 특히 가장 근사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에코프로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하단 가격에서 만약에 깬다면 이거는 뭔가 확실히 시장에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근데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바닥권 구간이 매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NF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LNF도 지금 현재 가격, 요 구간과 요 언저리 가격 구간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힘든 구간인 것이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요 언저리입니다. 요 언저리, 그러니까 전저점 요 가격 구간을 요 언저리를 정확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져준다면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내재화라는 것,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 내재화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 쪽에서의 대장은 배터리 업체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소재주들일 것 같아요. 뭐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저희는 삼성 SDI와 뭐 LG 화학 정도로 보긴 하지만 매출 비중이 영향력이 있는 삼성 SDI를 2차 전지 대장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요 테마 ETF를 보면 ETF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짧은데요. 사실 아직은 뭔가 이렇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조정 정도로 보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 때는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하락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그럼에도 코발트 가격이 아까 형성되어 있던 이 밴드 가격, 이 여기를 깬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좀 우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격대 근방에 왔을 때 만약에 바닥을 만들어준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깬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 매물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을 깨면 물량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락이 워낙 좀 셌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차와 비교될 정도로 비교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메리츠 쪽에서의 리포트 하나가 확실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시장에서 종목들이 하락할 때,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것을 잘 내지 않잖아요. 그죠? 잘 내진 않은데 용기 있게 메리츠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리포트를 낼 때는 매수 의견의 리포트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신껏 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차트가 좀 그러한 방향으로 그 메리츠가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아마 그것에 동조한 다른 목표 주가 하향 관련한 리포트들도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오늘 하루의 하락으로 2차전지 전체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내재화에 관련된 것 역시도 그렇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내재화를 하든 외주화를 하든 어떻게 되든 지금 쇼티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차트들을 좀 보면 LNF도 보면 그 가격이 코바트 가격이 상승 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과 바닥부터 보면 거의 그렇게 뭐 많이 하락한 부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정직할 정도로 거의 이게 긴 횡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포심을 아직까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큰 폭의 하락은 매우 속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다만 그래도 오늘까지는 그렇게 걱정이 크진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